한국의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면접에서 빠지지 않고 듣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펙도 좋은데 왜 교수를 안 하고 회사를 오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학부 이창준입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지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삼성전자에서 연구개발을 하면서 영재교육을 받은 많은 부서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교육에 관련된 생각노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 만나와서 초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벌러져서 교육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재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앞으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의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면접에서 빠지지 않고 듣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펙도 좋은데 왜 교수를 안 하고 회사를 오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영재들은 나중에 커서 그 연구소 또는 학교에서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대는 바뀌었고 영재들이 사기업에서 일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기업이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야도 심지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조차도 사기업이 이끌어가고 있는 형태이고 2015년에 카이스트에서 1만 명 박사학위자 배출 시대를 맞아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근무지 확인이 가능한 7,400명 가운데 45%는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머지 국내외 대학 31%, 연구기관이 21%였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박사학위자는 현재 물리학 박사의 10%만 박사후 과정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학 영재에 대한 정의, 과학 영재에 필요한 능력 자체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계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온 사람들에게 영재학 교육 받고 온 인재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적 탐구, 문제 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수행, 자료 해석, 결론 도출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는 수많은 논문을 클릭 한 번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분석이나 실험 장비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연구 그 자체를 수행하는 그 능력 자체는 굉장히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뛰어난 연구자들만 할 수 있었던 작업들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회사에서는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기대를 받게 되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제 부서원들만 하더라도 과학 영재로 선발되어서 우수한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사람에게 조직에 대한 관리, 면담을 계속하는 그 과정들을 맡겼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과학 영재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재 교육은 과학 분야에서 특수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을 뽑아낸다고 생각하고 그런 영재로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책임을 가끔 영재교육기관에 맡기는 것은 현 제도에서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들을 뽑고 길러내는 역량이 과학영재, 수학영재, 각종 영재교육에서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들도 그렇고 이공계 많은 학생들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연구소로 가는 것보다는 기업으로 가거나 또는 뭐 외국으로 가서 본인의 꿈을 펼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영재교육 하시는 분들은 사회성이 실제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듣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사실인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사회적으로 떨어지는데 그 친구들이 결국 리더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생각하는 천재는 네이처 논문 냈다 이런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테슬라 같은 회사를 만든 사람들 천재라고 부르지, 이제 네이처에서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천재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발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교육 내용 자체가 아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팀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 그 완성된 거에서 그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산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흥미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재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과제 집착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제 집착력을 부모님들이 대신 해주고 있고 이제 그런 친구를 영재 선발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는데, 영재 선발 기준 자체를 그런 프로젝트 위주로 해주고 과학 영재 교육을 받은 친구들에게 오히려 입시에 대한 특혜를 많이 못 주고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창업이라던가 창업 교육에 대한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주는 건 어떤가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기업들이 그런 친구들을 애초에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도록 권장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자 교육이라던가 리더십 교육을 시켜주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대답을 할 수 있으니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선발 기준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권장하는 것. 옛날에 영재교육에 부모님들이 많이 보내고 싶었던 건 입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이 보냈었던 건데 오히려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영재교육을 보냈다가 입시에 손해를 보는 친구들이 제 주위에 많이 오고 그런 불안감들은 반드시 국가가 해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